지난 2018년 최초로 K치킨이 한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치킨에 대해 따로 배달비라는 개념 없이 치킨 가격에 배달비를 포함해서 가져다 줬었죠. 결국 이 배달비는 치킨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전 외식업권에 확산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비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외식보다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음식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요리를 잘하지 못해서 또는 혼자 살다 보니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도 말에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배달 일을 하는 종사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발표한 배민 라이더의 평균 연봉은 4,800만 원이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위 20%도 7,5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요즘에는 직장인 부업으로 라이더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한국에 와서 배달 알바를 하며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32살이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아내를 만나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한국 생활은 저에게 너무 잘 맞았고 반대로 아내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저를 보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제 나이 27에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 아내의 소개로 영어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쉬웠지만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혼자 살면서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도 했지만 저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졸업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기 위해 여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친구는 존, 혹시 배달 알바를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미국에서 멀쩡하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낯선 나라에서 배달 알바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푼돈을 버는 배달 알바는 위험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물론 여자친구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배달 알바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강사 일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생활비가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당분간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돈을 빌려줄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웠지만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역시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여자친구가 제안했던 배달 알바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배달 알바를 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며 괜찮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 한국에 남을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와이프와 결혼해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요. 그렇게 저는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돈으로 작은 오토바이를 샀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지리를 몰라서 꽤 애를 먹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났을 쯤에는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배달 알바를 하면서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집 앞에 두고만 오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처음 보고는 저 음식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럼 모든 실수는 내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배달을 한 후 사진만 찍어서 전송하면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실 배달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손님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고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배달 알바를 하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외국인이 배달 알바를 하고 있으면 다들 놀라거나 신기하게 쳐다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피곤하게 손님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런 일이 또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게다가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갔을 때에는 외국인 배달부를 처음 보는 식당 사장님들은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저에게 음료수며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배달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배달콜이 울리는 대로 열심히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어플을 꺼두고 공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에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배달 기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든 제가 편할 때 일할 수 있는 배달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보다 배달 수입이 더 많아져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국의 대학생들도 배달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버는 모습에 솔직히 미국보다 더 선진국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가량 배달 일을 하면서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을 하다 보니 여자친구보다 더 많이 서울의 지리를 알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활동했던 종로 지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이제 저에게 동네 맛집을 물어볼 정도가 되었죠. 사교성이 굉장히 좋았던 저는 많은 식당 사장님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어 배달을 하지 않을 때에도 식당에 자주 놀러 가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배달비도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좋아하기도 하는 날이었어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탔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는지 골목길을 꺾다가 빗길에 넘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달 음식은 바닥에 쏟아져 엉망진창이 되었고 저는 그날 일당을 모두 음식값을 변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사장님은 일단 가게로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배달 기사분에게 다시 배달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며 돈을 사장님에게 드렸는데 사장님은 웃으시며 괜찮다고 넣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고생이 많다며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시고 먹고 가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다 나더군요. 여자친구가 아닌 친분도 없는 가게 식당 사장님은 저를 토닥여주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사장님과 지금은 저와 술도 같이 마시며 식당에 휴무일 때는 같이 놀러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가할 때는 사장님의 가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혼자 살고 있던 저에게 생필품도 챙겨주시며 동생처럼 저를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이 사장님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사장님은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단순히 제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내가 괜한 짓을 했네라고 저에게 농담 섞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요. 5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1년 동안 배달 일을 했던 그때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결혼식 하객으로 여자친구보다 제 친구들이 더 많이 왔다는 것에 저희 부모님은 물론 여자친구의 가족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가게 사장님들께서 결혼을 한다고 하자 화환도 보내주시고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결혼식장에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안정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지금의 아내 덕분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인 저를 편견 없이 대해준 많은 식당 사장님들 덕분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장님들의 식당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공을 살려 사장님 생일 선물로 새로운 간판을 만들어 드렸는데 브랜딩 효과가 좋았는지 손님이 늘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없던 취준생 시절에는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는 저도 사장님께 더욱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한국인들은 여전히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며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2의 한국 생활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혼자 힘으로 정착하기 위해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존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외국인을 편견 없이 대해준 한국인 식당 사장님들까지 너무 멋진데요. 한국인들의 이런 훌륭한 인성은 많은 세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